오늘 미국 지수,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유럽도 플러스로 끝났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은 상대적으로 미국장이 그 전 일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아주 미진한 상승률로 끝났었는데, 오늘은 조금 올라왔어요. 유럽장도 괜찮았고, 아시아장도 괜찮긴 했는데, 개발도상국 쪽의 장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중국장 그렇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인도라든가 다른 지역도 베트남이라든가 이렇게 선진 지역들의 장은 괜찮았는데 다른 개발도상국 쪽은 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아랫방향으로 정점에 거진 다 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아랫방향으로 지금 이제 빠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U20이나 이런 쪽에서 금리 인상이나 긴축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한 방향으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나 홀로 긴축을 계속 해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다시 꺾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들이 약간씩 들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과 상관관계가 있긴 한데 100%는 아니다. 원자재 가격이. 그 얘기는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금이라든가 이런 쪽이 모멘텀이 상실되려면, 방향성의 모멘텀이 상실되려면 주식이 반등하는 강도가 세지면 금 가격이 힘을 잃게 될 겁니다. 만약에 주식의 반등 강도가 약해지면 추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면서 금 가격이 추세적으로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역의 관계로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주식시장이 반등하게 되면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나온 경제지표 특별히 볼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여기 보면 독일 사업자들 사업 어때? 이렇게 묻는 그런 지표가 나왔거든요. 잠깐 보면 여기 IFO 재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재 상황, 빨간 거. 여기 현재 상황. 요게 이제 기업가들 심리를 물어본 거고요. 요거는 현재 상황은 어때라고 평가한 건데, 현재 상황은 어때라고 평가한 거는 추세가 이렇게 강도 따라 올라가고 있긴 한데, 지금은 괜찮다라고 느끼고들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면 미래는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강도가 약간 꺾였습니다. 요거는 좋지 않은 거죠. 향후를 쳐다봤더니 별론 것 같아.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는 좀 그런 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강도에 대한 부분이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보다는 탄력을 유지하는 수준 정도나 누그러지는 정도일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팩셋이거든요. 팩셋인데 여기 나오는 주된 내용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기업들이 S&P 500 지수들 기업들이 자기 어닝 리포트 하는데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많이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중에서는 좀 볼만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플라이 체인이 난리를 치는데 실제로 순이익 마진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예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기 보시면 2022년도 2쿼터에 12.5%를 예상했는데 순이익 마진이 사실은 그 이전에 3월 31일 날 예상한 건 12.7%인데 오늘, 그러니까 요거 발표 당일 날 예상한 건 12.5다. 그러니까 0.2%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2년 전체로 놓고 보면 12.6이라고 예측되는데 이게 3월 31일 날 예측된 건 12.7이다. 그러니까 0.1 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제인가 발표된 거거든요. 5월 17일이네요, 참. 월마트가 5월 17일 발표한 거고, 이 자료 자체는 5월 23일 날 나온 거니까 두 달 상간에 0.2%, 0.1%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게 계속 올라가면 좋겠죠, 마진율이. 근데 이 떨어지는 강도가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최근 주식시장 폭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익 관점에서 폭락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보면 아마 극단일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죽음이다. 큰일 났다. 또 어떤 반대쪽을 보면 야, 그래도 잘 버티네.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최근 이제 S&P 500 지수 내려온 거 보고 얘기하는데 요 밑에 보면 데이터들이 이런 게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직전 정점에서 조종받으면 그 조종이 시작돼서 조종의 하락 폭이거든요. 상승하다가 멈추고 조종받게 되면 그 상승하다 멈춰서 조종받아서 내려온 강도예요, 얘가. 근데 여기 보시면 2011년도에 2011년도 8월 달에 남유럽 금융위기나 이런 그다음에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 두 가지 때문에 한번 급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이 그때 이제 19.30% 빠졌던 얘기고요. 요거는 2019년도 조정받을 때 19.78. 요거는 코로나 팬데믹 때 빠진 겁니다. 30%, 33%. 이게 지금 5월 20일자 기준으로 18% S&P 500이 빠졌고 나스닥은 30% 좀 덜 빠졌습니다. 28, 9%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과거 이런 시기에 있었던 수준하고 그때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전반 여건하고 빠진 정도가 비슷한 정도면 바닥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깊이 빠졌던 거는 락다운 시기에 빠진 거거든요. 경제 활동을 완전히 막아버린. 그런 과정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빠진 게 맞아요. 바닥 지점에 왔다라고 볼 만큼 빠진 상황이 맞습니까?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보다 좀 더 긴 차트가 밑에 나오는데 여기입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 때고요. 이때가 그 추구 전략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맞물려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QT가 진행되고 있었고 추구 전략 진행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고 있으면서 QT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거든요. 이때가 추구 전략만 있었을 때, 그 추구 전략 전후 때입니다. 이때가. 지금이 금리만 인상했죠. 여기 금리만 인상했던 때고, 이게 금리 인상 플러스 QT. 이제 좀 지나면 QT가 진행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반토막 이상 났죠. 56.78 빠졌으니까. 그 위에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 빠진 게. 그러면 이때는 상황이 그 경기가 수축 국면에 진입해서 움직였던 패턴인 거고, 요거는 럭다운이기 때문에 급격한 수축이 있었고, 그러면 지금은 경기 수축 국면이라고 하는 게 보이느냐? 물론 1분기가 마이너스 1.4%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 수축이 현재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다만 그때는 무역 지표 관련한 것 때문에 그게 마이너스가 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이 됐다라고 나중에 엠버에서 표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에 경기 수축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힘을 잃다가 나중에 붕괴됐죠. 이렇게 갑자기 요때 리먼이 파산했습니다. 즉 요거 아래로 내려올 때는 이제 약간 조짐이 있었던 게 그 CDO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관련된 CDO 금융상품으로 약간 불안정한 그런 어떤 뭐 금융기관의 파산이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있었어요. 2007년도에. 그러다가 베어스턴스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급락했었거든요. 그러다 반등한 뒤에 힘을 잃고 그냥 내려오다 리먼이 파산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이슈가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리거가 없어요.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게. 예를 들면 트리거라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인데 결과적으로 버블이 무엇인가 신형팽창으로 만들어져서 형성됐다가 어딘가 버블이 터지게 되면 그런 그 골마서 문제가 생겼던 게 영향을 미치면 그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만 영향이니까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채권 시장에서만 영향을 투자자들한테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금융상품이라든가 혹은 하이힐드 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골마터진 문제가 야기가 돼서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뭔가 혼란스러움이 만들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금융상품의 문제로 금융기관의 문제가 전이돼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거나 혹은 그거 이외에 또 하나가 대규모 기업이 파산을 하고 있어서 실업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상산되어 있다거나 그런 조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붕괴돼서 내려가려고 무엇인가 건수를 잡아야 되는데 그 건수가 잡힐 만한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반등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건수가 조짐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트리거로 작동해서 붕괴될지 모른다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판단을 내릴 만한 그 빙산의 일각이 안 보여요, 아직은. 그래서 공포스럽긴 한데 과연 그러니까 우리 이거죠. 여러 주요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게 당장 무엇인가를 야기할 건 아니고 시차를 두고 문제를 야기하거나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논지하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이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올라가지를 못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제 지표가 실제로 눈에 개선되도록 보이는 상황이 돼야만 주가가 밀려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심리 지수를 발표하는 건데 이게 4월달 요때가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리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거야라고 예측한 숫자가 가장 적었고 그 다음에 베어리시가 가장 높게 나왔던 시기가 요 시기거든요. 그거 지난 뒤에는 약간 머리가 물론 지금 반등했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하락 강도가 상대적으로 얕기 때문에 일단 추세는 바닥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 심리 지수는. 다만 이 부분을 보면 이거는 이제 미국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포지션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19.5일이니까 굉장히 최근 추세로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거 좀 짧잖아요. 이거 장기 데이터를 제가 뽑아놨거든요. 이게 장기 데이터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여기죠. 여기인데 19.5일이거든요. 현재.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쭉 노란 걸 표시되는데 19.5일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좀 없다가 이게 그 2021년도 락다운 때입니다. 2020년도. 락다운 때 10.65, 19.56, 아까 19.52보다는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상당히 주식이 폭락했던 그때 시기의 심리지수예요, 얘가. 요 NAAM 지수예요. 그 다음 이 뒤에 이런 상황까지 간 때가 언제가 있느냐. 중간중간에 이제 아까 그 2019년도, 2011년도 8월달 뭐 이때 붕괴됐던 강도가 세긴 했는데 이만큼 포지션이 극단적으로 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었네요. 2011년도. 이건 제가 아까 놓쳤네요. 2011년도 8월 달부터 시작된 남유럽 위기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움직였을 때 요때 한번 세차게 한번 꽂은 적이 있네요. 이걸 놓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하게 내려 꽂았던 데가 이때입니다. 이때 보시면 2009년도, 2008년도 9월, 10월, 11월 2009년도 오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저점 만들어질 때 있었던 수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상황이 크게 이렇게 내려온 강도가 셈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반 여건을 놓고 보면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일정 부분은 다 내려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 정도에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주가가 견디고 있는 거죠. 그거를. 여기 보시면. 주가가 그 상황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로 놓고 보면 아까 본 차트 맞는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요게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움직인 것. 이때는 기준금리 인상 플러스 QT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 여기가 코로나 팬데믹. 이게 현재.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출구 전략 이전에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여기서 이제 QE2,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QE3가 이 과정 중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받쳐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점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반대 동작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연준이 받쳐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 뒤 시기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난리를 쳤던 거고, 이때는 리먼이 파산하면서 난리를 쳤던 거죠. 지금은 그런 어떤 외부적 요인이 있겠느냐. 단순히 지금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물가 상승 압력하고 그로 인한 금리 인상, 이 두 가지의 비용 부분이 이제 폭증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만들긴 할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논지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게 당장 얘를 아래로 내리꽂을 만큼의 현상들이 있겠느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제 생각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있나요?
뭐 금리가 올라가거나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건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그쪽에서 골마 터지거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니까 두렵긴 한데, 뭐 최근 같은 경우에 채권 수익률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추세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건 연체율 부분을 쳐다보면 연체율이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금융기관 안에서. 그래서 큰 문제를 현재는 보이는 게 없다.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부분들만 개선돼서 나오는 부분이 나오면 주식시장은 바닥을 친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 물론 상승 강도가 그렇게 세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보면 올라가는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올라가다 밀고 내려왔는데 얘가 지금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다시 이렇게 흔들릴지는 지금은 판단이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고, 이제 그 경제 지표도 나오는 거하고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 나오는 것, 이 두 가지 지표를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악화된 과정 안에서 비트코인도 보면 뭐 이거 비트코인이거든요. 우리나라 김치코인 난리치는 게 이겁니다. 이거는 아예 박살이 났고, 이거 떠받치겠다고 올려 발행했다는 루나거든요. 그러면 얘 두 개만 아래로 곤두박질했고, 주요 지표는 곤두박질 치진 않았지만 일정 수준의,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이게 시바견을 표시로 한 시바코인, 그 다음에 이게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한번 띄웠던 도지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양대 산맥이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이죠. 얘네들 지금 힘을 잃고 방향성을 타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난리를 치게 만든, 물론 이게 떨어진 게 그 김치코인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이게 머리를 못 들고 올라가는 게 그쪽의 영향만은 아니고, 이제 이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리고 폰지 사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폰지 사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앞에 들어온 사람들의 수익률을 메꾸기 위해서 뒤에 들어온 사람의 돈을 갖다 붓는 게 폰지 사기거든요. 근데 앞에 들어온 사람의 수익률을 메꾼다는 것은 앞에 들어온 사람의 수익을 일정 부분 확정 짓고 그거를 계속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금을 밀어넣는 건데, 주요 특징이 앞에 있는 사람들의 수익률을 확정 지어줄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이 없는 경우가 폰지 사기의 대부분이에요. 다단계 폰지 사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 신문 기사들에 나온 걸 보면서, 그리고 읽어보면 이것도 크게 보면 폰지 사기가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 있고, 이게 우리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코인 쪽이 예전에 이미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코인은 가치를 보장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그래서 코인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1달러에 연동시키겠다라고 말하고 달러를 매집한 게 아니고 자기네가 발행하는 또 다른 코인을 연동시켜 놓은 거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비트코인을 가치 유지를 위해서 추가로 샀다고 얘기를 했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비트코인이 없어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기네 메커니즘이 깨지면 비트코인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수사를 아주 강력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오늘 정리를 해보면요, 사실 주식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약한 게 맞아요. 현재 상황을 보면 엄청나게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도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거보다 아래로 더 밀려 내려가려면 뭐 리먼의 파산이라든가, 혹은 코로나 팬데믹 때 있었던 강제적인 락다운이라든가, 아니면 예전 IT 버블 때 있었던 기업의 파산이라거나, 혹은 그 이외에 예를 들면 투자 시장의 일정 부분에 있는 금융상품이 부실화가 야기될 것이 수면 위로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그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워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기간에 애가 아래로 세차게 내리꽂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얘가 거꾸로 다시 위로 반등해서 올라가는 강도가 세지거나 그런 탄력을 받으려면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부분이 나오면 이제 그런 쪽으로 그것에 맞춰서 반응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